안녕하세요. 인생 책방 엔돌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생의 마지막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완화병동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담과 느낌들을 쓰신 책입니다. 그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값진 것임을 매일 새롭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죽음이 낯설고 두려워 지친 그들과 우리 삶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적어 내려가신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실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태연정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태연정님은 완화의료병동 환우들을 돌보시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호스피스가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 여기며 환자들의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문제까지도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태연정님 글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불안감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처음 내가 두려움이란 감정을 경험한 때는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로 불리던 시절이었고 학교에서 방공교육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철저한 방공교육 때문인지 그때는 전쟁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날까 봐 무서웠고 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한동안은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았죠. 그러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행복한 삶이 한꺼번에 뺏길 수도 있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사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더 견딜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어떻게든 나 혼자 견뎌보려 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만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자기가 만들어낸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삶을 망가뜨리려고 위협한다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혹은 무엇이든지 그로부터 삶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힘과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죽음이라면 어떨까요?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죽음이 그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까 봐 다시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과연 내가 죽어야 하는 순간이 되면 어떨까? 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면 상급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의사들보다 환자의 임종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죽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은 점점 더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환자가 임종할 때마다 이 환자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울까?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얼마나 떠나기 싫을까? 내가 만약 저 자리에 누워 있다면 과연 어떤 감정이 들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의 죽음 앞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의연해야 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들 때문에 눈시울을 붉힐 때도 많았습니다. 임종을 선언하기 위해 싸늘해진 환자 앞에 서면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무리 의사라고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죽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기가 싫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기에 떠나기가 무서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한 내게 두려운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온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로 나의 소유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소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은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현재의 삶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삶에도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나는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수신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금일 오전 3시 김 천사님 임종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오열하시기도 했지만 마지막엔 저희에게 고마움을 전하시고 가셨습니다. 병동 간호사가 남긴 메시지를 보면 어깨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매일 죽음과 함께하는 삶이라 해도 죽음은 익숙해지지 않고 늘 어렵기만 합니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임종이 가까워졌어요 라고 말해야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을 위해 일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가치 있는 죽음을 위해 일합니다. 그렇기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이 필연적인 일이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기도 하고 진통제를 사용하면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진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통증으로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참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약 때문이다, 병실 환경 때문이다 라며 탓하기도 합니다. 핑계를 대면서라도 삶을 더욱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기운이 없어지고 의식은 점점 혼미해져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은 다른 이들의 손에 맡겨집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치열하게 살았던, 너무나 소중했던 생을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일이지요. 갑작스럽게 진단받은 병 때문에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들을 핥히고 간 마음의 상처들이 이곳에서 육신의 고통과 함께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평안과 용서와 화해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음이 앞에 다가온 분들도, 또 죽음이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 늦기 전에 오늘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진정으로 평안한 하루를 맞이하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